여보, 어떻게 해? 어머니가 우리를 상속에서 빼버렸어. 미경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목이 쉬어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성호도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설마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직접 전화하셔서 그랬어. 우리 몫을 다 은주한테 넘겼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도 다 정리했다고 하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SNS에서 본 진짜 얼굴. 정순이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다. 큰 며느리 미경이를 위해 보양식을 끓여주려고 한우 사고를 샀다. 미경이가 또 몸이 안 좋다고 했으니까. 벌써 3년째 반복되는 일이었다. 명절이든 생일이든 중요한 날만 되면 미경이는 꼭 아팠다. 두통이 심하다거나 소화불량이라거나 감기 몸살이라거나 매번 다른 핑계였지만 결과는 같았다. 시댁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었다. 정순이는 시장을 돌며 정성스럽게 재료를 골랐다. 더덕도 사고 인삼도 사고 전복까지 샀다.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아픈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다. 시장 상인이 말했다. 어머니, 또 며느리분 때문에 오셨네요. 응. 애가 또 몸이 안 좋다고 했어. 참 좋은 시어머니세요. 요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정순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인데.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서운함이 있었다. 미경이가 정말 아픈 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안 오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정순이는 정성스럽게 사고를 우렸다. 3시간 동안 끓인 국물에 더덕과 인삼을 넣고 다시 1시간을 더 끓였다. 전복도 손질해서 함께 넣었다. 미경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 미경이 언니가 또 못 온다고 하네요. 작은 며느리 은주가 미안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번엔 편두통이 심해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해요. 병원에서 주사도 맞았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남편 기철이의 제사날이었다.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고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정성스럽게 차렸다. 큰 며느리가 없으면 뭔가 허전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가족이 모두 모여야 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픈 걸 어떻게 하겠나. 억지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정순이는 지난 3년을 돌이켜봤다. 미경이와 성우가 결혼하고 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점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 미경이도 자주 안부를 물어봤고 가끔은 선물도 사다 줬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중요한 날만 되면 아팠다. 처음 한두 번은 정말 아픈 줄 알았다.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했고 약값도 대신 내줬다. 하지만 점점 의심스러워졌다. 그럼 우리끼리라도 정성스럽게 지내자. 정순이는 쓸쓸한 마음을 달래며 제사상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큰아들 성우와 작은아들 성진, 그리고 은주와 함께 조촐하게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서운함이 남아 있었다. 가족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정순이의 마음은 복잡했다. 남편 기철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며느리들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다. 특히 미경이는 시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모범적인 며느리였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제사가 끝나고 저녁 시간.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어색했다. 미경이가 없으니 대화도 잘 이어지지 않았다. 성우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아마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은주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은주가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다. 뭔가 이상한 걸 본 것 같았다. 이게 뭐죠? 은주가 핸드폰 화면을 정순이에게 보여주었다. 인스타그램 화면에는 미경이가 환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들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배경으로 보이는 건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최신 인테리어의 은은한 조명,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다. 미경이는 새로 산 듯한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갓 손질한 것처럼 완벽했다. 화장도 진하게 했고 액세서리까지 번쩍번쩍했다. 해시태그에는 오늘도 힐링 중, 맛집 투어, 행복한 하루, 감사한 일상 같은 글들이 적혀 있었다. 댓글도 벌써 몇 개가 달려 있었다. 친구들이 부러워, 나도 데려가, 완전 힐링이네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정순이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도자기 그릇에 부딪히는 쨍한 소리가 조용한 식당 안에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모든 가족들이 정순이를 쳐다봤다. 편두통이 심해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했는데 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핸드폰 화면을 다시 봤다. 성우가 황급히 어머니에게서 핸드폰을 빼앗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내의 인스타그램이었다. 분명히 집에서 아프다고 누워 있어야 할 아내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게 언제 올라온 거야? 성우의 목소리도 떨렸다. 방금 전이요. 30분 전에 올렸네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시간을 보니까 우리가 제사 지내고 있을 때네요. 정순이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지러웠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었던 걸까? 아픈 척하며 시댁 행사를 빼먹고 친구들과 만나고 쇼핑하고 여행 다니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미경이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끓여준 보양식들, 병원까지 데려다 준 일들, 약값을 대신 내준 일들.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나. 어머니,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정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충격이 너무 컸다. 성진이 형을 쳐다보며 말했다. 형, 이거 뭐야? 형수가 정말 아픈 거 아니었어? 나도 모르겠다. 성우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했는데 은주도 당황스러웠다. 언니가 왜 이런 일을?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다. 정순이는 핸드폰을 다시 달라고 했다. 미경이의 인스타그램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사진만 본 게 아니었다. 스토리도 확인했다. 하루 종일 친구들과 만나서 브런치를 먹고 쇼핑을 하고 저녁 식사까지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디 아픈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생기발랄해 보였다. 그날 밤 정순이는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그동안 미경이를 얼마나 챙겼나. 아플 때마다 보약을 끓여주고 반찬을 해서 가져다주고 병원비까지 대신 내주었다. 겨울에 감기 걸렸다고 하면 생강차도 끓여주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매실청도 담가서 가져다 줬다. 명절 때는 용돈도 따로 챙겨줬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나만 바보였구나. 정순이는 눈물이 흘렀다. 억울함과 분노가 밀려왔다. 하지만 더 큰 건 배신감이었다.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자식같이 여겼는데, 미경이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줬는데,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있었다니.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정순이는 간신히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미경이의 환한 웃음과 와인잔이 계속 나타났다. 악몽 같은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이는 결심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그리고 미경이를 대하는 태도도 바꾸기로 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정순이는 완전히 변했다. 미경이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안부 전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하지 않았다.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지도 않았다. 예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해놓으면 항상 미경이 목까지 따로 포장해서 가져다 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어졌다. 가족 단체 톡방에서도 미경이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읽긴 읽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익십의 시작이었다. 미경이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다. 어머니가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다. 평소보다 연락이 뜸하긴 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매일같이 전화해서 밥은 먹었니? 몸은 좀 어떠니? 물어봤었는데 미경이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시어머니가 연락을 안 하시네. 예전엔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하셨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간섭 안 하면 편하잖아. 그런데 왜인지 불안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친구들은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미경이는 계속 신경이 쓰였다. 결국 미경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정순이의 대답은 차갑고 간단했다. 평소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제가 지난번에 제사 참석 못해서 죄송해요.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주사도 맞았는데. 괜찮다고 했잖아. 정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몸은 좀 나아졌니?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라 같은 걱정 섞인 말을 했을 텐데. 미경이는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걱정하며 이것저것 물어봤을 텐데. 목소리 톤도 완전히 달랐다. 한 달이 지났다. 정순이는 여전히 미경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도 미경이만큼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음식을 권하지도 않고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 예전에는 미경이가 조금만 음식을 적게 먹어도 더 먹어라, 이것도 먹어봐라 하며 챙겨줬는데 이제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다. 형님,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경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다. 모르겠어. 갑자기 이상해졌어. 미경이는 불안했다.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싶은데 뭔지 모르겠어. 성호도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다. 어느 날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어머니, 미경이한테 뭔 일 있어요? 요즘 좀 차가우신 것 같은데. 없어. 그냥 이제 나도 내 일만 하려고. 정순이의 대답은 담담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실망감이 숨어 있었다. 어머니가 원래 미경이를 많이 챙겨주셨는데. 챙겨줘 봤자 소용없더라. 정순이가 한마디 더 던졌다. 성우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정순이의 마음속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미경이가 보낸 메시지들을 보면 화가 났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요 같은 형식적인 말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는 이런 메시지들이 모두 가식적으로 보였다. 정순이는 미경이의 인스타그램도 몰래 확인해 봤다. 계속해서 친구들과 만나고 맛집을 다니고 쇼핑하는 모습들이 올라와 있었다. 건강해 보였다. 아픈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의 팔순 생일이 다가왔다.
큰 잔치를 열기로 했다. 친척들과 지인들을 모두 초대해서 성대하게 치르기로 했다. 정순이는 은주와 함께 준비를 시작했다. 음식 주문, 장소 예약, 초대장 발송 등 할 일이 산더미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초대장을 보낼 때 미경이에게만 보내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빼먹은 것이었다. 어머니, 미경이 언니한테도 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굳이 정순이의 대답은 차가웠다. 어차피 또 아프다고 안 올 텐데.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성호가 이 사실을 알고 급히 달려왔다. 어머니, 미경이한테 왜 연락 안 하세요? 아버지 팔순인데요. 네 와이프니까 네가 알아서 하지. 정순이는 돌아서며 말했다. 내가 왜 일일이 챙겨줘야 해? 그래도 가족인데요. 가족? 정순이가 헛웃음을 쳤다. 가족이 뭔지부터 배우고 와. 성호는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성호와 미경이는 큰 싸움을 했다. 성호가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미경이에게 전했을 때였다. 어머니가 너한테 왜 이러시는지 정말 모르겠어? 성호가 물었다. 미경이는 울면서 말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나는 항상 예의 바르게 했는데. 너 정말 모르겠어? 성호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다. 그동안 내가 한 일들 생각해봐. 내가 뭘 했다고? 미경이는 억울해했다. 나는 시어머니께 잘했어. 안부도 자주 물어봤고, 선물도 사드렸고. 그게 다야? 성호가 답답해했다. 정말 생각나는 게 없어? 미경이는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들통난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정확히 짚어낼 수 없었다. 아니, 짚어내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 후 팔순 잔치날이 다가왔다. 미경이는 결국 참석하기로 했다. 어색하더라도 가야 했다. 시아버지의 팔순 잔치를 빠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다. 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잔치장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다는 것을 느꼈다. 친척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평소에 반갑게 인사하던 친척들도 시큰둥했다. 정순이는 미경이를 보고도 형식적인 인사 정도만 받을 뿐이었다. 예전처럼 미경아 왔구나. 고생 많았어 같은 따뜻한 인사는 없었다. 미경이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내내 위축되어 있었다. 다른 며느리들은 어머니 곁에서 이것저것 도와드리는데 미경이만 혼자 떨어져 있었다. 마치 가족이 아닌 것처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원치 않는 손님 취급을 받고 있었다. 이게 뭐야? 미경이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고 있었다. 그 인스타그램 사진 말이다. 들킬 줄 몰랐는데 결국 들킨 거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거짓말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였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의 팔순을 축하하고 있었다. 잔치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음식도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메인 테이블의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정순이는 미경이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미경이는 괜히 물만 마시며 시간이 빨리 가기만 기다렸다. 미경이는 잔치장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평소에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도 오늘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뭔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퍼진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싶어 불안했다. 정순이는 손님들을 맞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은주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다. 며칠 전부터 은주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보였는데 오늘 터뜨릴 것 같았다. 잔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뻐하고 계셨다. 하지만 가족 테이블만은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미경이는 음식을 먹는 척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도 넘어가지 않았다. 목이 메어서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었다. 자, 이제 며느리들이 시아버님께 인사 올리는 시간입니다. 사회를 보던 친척이 마이크를 잡았다. 잔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다. 은주가 먼저 나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다. 아버님, 오늘 팔순 정말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하세요. 아버님이 계셔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제 미경이 차례였다. 미경이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다. 특히 시어머니 정순이의 차가운 시선이 가슴에 박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준비해둔 인사말이 있었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아버님,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은주가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은주의 목소리가 잔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은주를 쳐다봤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은주야, 뭐 하는 거야? 성진이 당황해서 아내의 팔을 잡았다. 지금이 무슨 때라고? 아니에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3년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정말 그만 속으세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잔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미경이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이 들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은주야, 지금이 무슨 때라고? 정순이가 제지하려 했지만 은주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아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미경이 언니는 맨날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시댁 행사는 안 나오면서 친구들이랑 놀러 다녀요. 인스타그램에 다 올려놨다고요. 정순이는 은주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은주는 준비해온 듯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보세요. 여기 다 있어요. 은주가 화면을 들어 보였다. 할아버지, 제사날에도 편두통이 심하다고 안 왔는데 그 시간에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시고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고 있었다고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잔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였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어머 하는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큰아들 성우가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자신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고 당황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은주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여기 다 있어요. 사진도 있고 시간도 찍혀 있어요. 제사 지내는 시간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이랑 파티하고 있었어요. 미경이는 이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모든 게 들통났다. 3년 동안 쌓아온 거짓말의 탑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잔치장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다. 이게 진짜야? 성우가 아내에게 다가가 핸드폰을 빼앗아 봤다. 화면에는 분명히 그날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는 미경이의 사진이 있었다. 환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 아픈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생기발랄해 보였다. 이건 미경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는가?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저런 일이 어디 있어. 3년 동안 그런 거짓말을, 시어머니를 그렇게 속이면서. 같은 소리들이 잔치장 곳곳에서 들려왔다. 정순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잔치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70년을 살아온 어른의 위엄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위엄 뒤로는 깊은 상처와 실망감이 숨어 있었다. 다들 그만 드시고 집에 가세요. 정순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잔치는 여기서 끝입니다. 어머니, 미경이가 울먹거리며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정순이는 손을 들어 막았다. 가까이 오지 마. 정순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이제 할 말도 없어. 미경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억지로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어머니,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무슨 설명이 필요해? 다 봤는데. 정순이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다. 3년 동안 나를 속였으면서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이런 가족의 내부 갈등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몇몇 친척들은 정순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저도 힘들었어요. 미경이가 흐느끼며 말했다. 이제 변명이라도 해야 했다. 시댁 눈치 보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요?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힐링하는 시간이. 그래서 거짓말해도 된다고? 성우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자신도 아내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나한테까지 거짓말했잖아. 집에서 아프다고 누워있으라고 했는데. 형님, 그런 식으로는 안 되죠. 은주도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보약도 끓여주시고, 병원비도 대주시고, 반찬도 해서 가져다 주시고. 잔치장은 이제 완전한 전쟁터가 되었다. 친척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일부는 슬그머니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팔순 잔치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내가 뭘 잘못했어요? 미경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자포자기 상태였다. 결혼하고 나서 내 인생은 없었어요. 맨날 시댁. 가끔 친구들과 만나는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잔치장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대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럼 정직하게 말하지 왜 거짓말을 해? 정순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몇 번 없었다. 아프다고 거짓말하면서 뒤에서 그런 짓을 하면 되는 거야? 어머니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경이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해졌다.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항상 감시하고 간섭하고. 그 순간 정순이의 뺨을 눈물이 타고 내렸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가슴이 미어졌다. 성우가 급히 아내를 말렸다. 미경아, 그만해.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미경이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도 사람이에요. 가끔은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잔치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남은 손님들도 황급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시아버지의 팔순 잔치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한 가족의 비극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시아버지도 충격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다. 팔순 잔치가 이런 식으로 망가지다니. 성진이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다.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세요. 정순이는 마지막으로 미경이를 쳐다봤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 말이 떨어지자 잔치장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미경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성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은주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듯 당황해했다. 그렇게 한 가족의 평화로운 시절은 완전히 끝이 났다. 그날 밤 정순이는 한숨도 잠들 수 없었다. 잔치장에서 벌어진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런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었다. 친척들과 지인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따로 있었다. 3년 동안 자식처럼 여겼던 며느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이었다. 정순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돌이켜봤다. 미경이와 성우가 결혼했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 얼마나 기뻤던가. 드디어 큰아들에게 좋은 며느리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미경이도 처음엔 예의 바르고 착했다.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다짐도 했었다. 미경이와 첫 만남이 생각났다. 성우가 데려온 미경이는 단정하고 상냥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말 가족같이 지내고 싶어요. 그때 미경이의 말이 진심 같았다. 정순이도 마음을 열었다. 이 아이와는 정말 가족같이 지낼 수 있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미경이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처음엔 작은 거짓말부터였다. 몸이 좀 안 좋아서라는 말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거짓말로 발전했다. 정순이는 그때마다 믿어주려고 노력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 지난 3년간 미경이에게 쏟은 정성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감기 걸렸다고 하면 생강차를 끓여주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매실청을 담가서 가져다 줬다.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사다 주고 여름에는 몸보신용 전복죽을 끓여줬다. 화장품이 떨어진다고 하면 백화점에 가서 비싼 것으로 골라서 선물했다. 정순이는 눈물이 났다. 그 모든 정성이 헛된 것이었나? 진심으로 아껴준 마음이 이렇게 배신당할 줄 몰랐다. 새벽 4시 정순이는 결국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났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시며 생각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다. 미경이를 위해 보양식도 끓여주고 아플 때마다 병원비도 대주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챙겨줬다. 겨울 옷도 사다 주고 화장품도 선물했다. 친딸처럼 아껴줬다. 하지만 그 모든 정성이 헛된 것이었다. 정순이는 결혼 초기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봤다. 미경이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얼마나 걱정했던가. 밤새 간병하기도 했고 좋다는 음식은 다 해서 가져다 줬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했다. 아픈 것 치고는 회복이 너무 빨랐고 중요한 날만 되면 꼭 몸이 아팠다. 이제 됐어.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살겠어. 정순이의 마음이 확고해졌다. 정순이는 그날부터 바로 행동에 나섰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상속 관련 서류를 다시 정리하겠다고 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변호사가 의아해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정리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정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장 오늘 시간 내주세요. 변호사는 정순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랐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상속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원래는 두 아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달랐다. 큰아들 성우와 미경이 몫은 모두 작은아들 성진과 은주에게 넘겼다. 어머님,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으셨나요? 문제 될 게 뭐 있어요. 내 재산인데. 정순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신중하게 생각한 결정이에요. 변호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정순이의 의지가 확고해 보였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은주를 불렀다. 은주야,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은주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다. 앞으로 집안일은 내가 맡아줘. 정순이가 서류 뭉치를 은주에게 건넸다. 통장 관리며 부동산 관리며 다 내가 해. 나는 이제 늙었어. 은주는 놀랐다.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이제 늙었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지. 정순이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너는 그동안 나한테 진심을 보여줬잖아. 오늘도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줬고. 은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숙연해졌다. 이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 알고 있었다. 동시에 시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오늘 너무 심하게 했나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내가 말해줘서 고마워. 정순이가 은주의 손을 잡았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 계속 속고 살 수는 없잖아. 다음 날 성호가 찾아왔다. 아내 미경이 때문에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눈도 충혈되어 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상태였다. 어머니, 미경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성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용서? 정순이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따뜻함이 없었다. 성호야, 내 와이프가 나한테 한 일이 뭔지 알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정순이가 성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가족이 가족한테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3년 동안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가족이 할 일이야? 성우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 미경이의 행동이 잘못된 것도 알고 있었다. 자신도 아내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내이기도 했고 어머니와 화해시키고 싶었다. 어머니, 미경이도 나름대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댁 생활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힘들면 솔직하게 말하지. 왜 거짓말을 해? 정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한테 말했으면 얼마든지 이해해 줬을 텐데. 성우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실제로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늘 관대했다. 무엇이든 들어주려고 했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어머니,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3년 동안 충분히 줬어. 정순이가 말을 끊었다. 이제 내 결심은 확고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야. 어머니, 제발. 저도 잘못했어요. 성우가 눈물을 흘렸다. 제가 미경이를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성우야, 너도 이제 철 들어야 해. 정순이의 목소리가 엄해졌다. 내 와이프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정순이는 성우를 보며 안타까웠다. 착한 아들이지만 아내 앞에서는 너무 약했다.
그것이 미경이로 하여금 더욱 방종하게 만든 것 같았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성우야, 정순이가 아들을 불렀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그만해. 엄마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 성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정순이는 미경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미경이는 놀라서 급히 전화를 받았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서 더욱 불안했던 터였다. 어머니, 미경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경아,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정순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조로웠다. 네. 말씀하세요. 미경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동안 내 마음을 제대로 받을 만큼 내가 보여준 적 있니? 정순이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미경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실제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항상 형식적이었고 겉으로만 며느리 노릇을 했다. 진심을 다한 적은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미경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정순이는 마음을 굳혔다. 대답 못 하겠지. 그럼 이제 알아도 정순이의 목소리에 마지막 통보의 느낌이 있었다. 내 재산에서 내 몫은 없어. 어머니, 그게 무슨... 상속 계획을 다시 짰어. 너희 부부 몫은 은주한테 다 넘겼어. 정순이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 정리 끝났어. 미경이는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다. 시댁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강남의 아파트 세 채와 상가 건물, 그리고 수억의 예금까지. 그게 다 날아간다는 뜻이었다. 어머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경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이제 늦었어.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정순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한 일의 대가야. 어머니, 저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반성. 정순이가 웃었다. 3년 동안 속이면서 무슨 반성이야. 들통났으니까 반성하는 거 아니야? 미경이는 할 말이 없었다. 정순이의 말이 맞았다. 들키지 않았다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어머니, 제발. 미경이가 울먹거렸지만 정순이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다. 미경아, 이제 정말 끝이야. 정순이의 목소리에는 최종 결론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이는 홀가분했다.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였다. 정순이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말했다. 순이야, 70년 동안 참 많이 살았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날 저녁 정순이는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순이야, 이제 너 혼자만의 인생을 살아. 아무도 널 바보 취급하지 못하게.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지도 않을 것이고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느라 애쓰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정말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때였다.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정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앞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며 여유롭게 지내겠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 그 순간 정순이는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다. 7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속지도 않고 이용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정순이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남편과의 결혼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 미경이와 성호의 결혼식 사진도 있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정순이도 그날 얼마나 기뻤던가.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 모든 기대와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왔다. 정순이는 사진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그날 밤 정순이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며칠째 잠 못 이루던 밤들과는 달랐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편안했다. 더 이상 미경이를 걱정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이는 상쾌하게 일어났다. 오랜만에 느끼는 홀가분함이었다. 이제 진정한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순이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아무도 날 이용하거나 속이지 못해. 그것이 70년을 살아온 정순이가 내린 최종 결론이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상속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들은 미경이는 완전히 무너졌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어서 물조차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남편 성호에게 달려가서 울며불며 매달렸다. 미경이는 울면서 계속 말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강남 아파트도 상가 건물도 예금도 다 은주가 가져가는 거야. 미경이는 그제서야 현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시댁의 재산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다. 결혼할 때부터 막연히 생각했던 미래의 부유한 삶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성우는 당장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상속 계획을 바꾸셨다고요? 그래. 바꿨어. 정순이는 담담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미경이는 제 아내고 저는 어머니 아들인데. 아들이니까 더 실망스럽지. 정순이가 성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 와이프가 뭘 했는지 알면서도 왜 감싸기만 하니? 너도 공범이나 마찬가지야. 성우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 미경이의 행동이 잘못된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내였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족. 정순이가 씁쓸하게 웃었다. 내 와이프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그런 거짓말을 했겠니? 3년 동안 속이고 기만하는 게 가족이 할 일이야? 정순이는 성우를 보며 안타까웠다. 착한 아들이지만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내가 잘못해도 무조건 감싸기만 하니 미경이가 더욱 철없어진 것 같았다. 성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의 마음이 이미 굳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미경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거실에 마주 앉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다. 미경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여보가 어머니한테 말해봐. 제발 용서해달라고. 미경이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다. 내가 말해봐도 소용없을 것 같아. 어머니 마음이 너무 상하셨어. 성우도 지쳐 있었다. 미경이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시댁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강남의 아파트 세 채는 각각 20억이 넘었고 상가 건물도 50억은 좋게 될 것이었다. 거기에 수억의 예금까지. 총 100억이 넘는 재산이 다 날아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대우받아야 해? 미경이가 울며 소리쳤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만든 일이야. 성우의 목소리에도 지침이 섞여 있었다. 책임져야지. 뭘 책임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미경이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아직도 모르겠어? 성우가 화를 냈다. 3년 동안 어머니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가족 행사를 빼먹으면서 뒤에서 놀러 다닌 게 잘못이 아니야? 미경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를 줄은 몰랐다. 그날 밤부터 미경이와 성우는 매일 싸웠다. 성우는 점점 아내에게 실망해갔다. 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다.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 미경아, 이제 그만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내가 한 행동들을 사과하라고. 내가 뭘 사과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가끔 친구들과 만나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친구들과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거짓말한 게 문제지. 성우는 아내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까지 철없는 줄 몰랐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미경이는 남편마저 자신을 버린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위기를 맞았다.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했지만 친정에서도 차가운 반응이었다. 너 또 무슨 일 저질렀어? 시댁에서 뭔 문제를 일으켰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딸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 싶어 걱정스러웠다. 일주일 후 미경이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여보, 나 친정으로 갈게. 뭐? 갑자기 왜? 여기 있으면 미치겠어. 시어머니도 날 싫어하고, 여보도 내 편이 아니고. 미경이의 목소리에는 자포자기가 섞여 있었다. 성우는 말리려 했지만 미경이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미경아, 그래도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안 되긴 뭐가 안 돼? 어차피 여기서 환영받지도 못하는데. 미경이는 짐을 싸면서 눈물을 흘렸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미경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다. 7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집을 나가는 것이었다. 성우는 배웅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미경이는 SNS 계정을 모두 비공개로 돌렸다. 더 이상 자신의 일상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게 엉망이 되었다. SNS가 문제의 시작이었으니 이제는 아예 차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친정에서도 미경이를 반기지 않았다. 친정어머니가 혀를 찼다. 너 또 뭔 일이야? 시댁에서 뭔 문제를 일으켰길래 집까지 나오는 거야? 미경이는 친정어머니에게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한 일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어떻게 말하겠는가? 3년 동안 시어머니를 속이고 거짓말했다고. 그냥 좀 마음이 안 맞아서요. 마음이 안 맞기는 시집 가서 적응 못하는 거지. 친정어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결혼한 여자가 친정에 와서 오래 머물면 안 되는 거 몰라? 친정어머니도 딸의 상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시댁에서 뭔가 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나자 미경이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남편과도 연락이 끊어졌고 시댁과는 완전히 절연 상태였다.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미경이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돌아봤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 사랑을 배신했다.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경제적으로도 막막했다. 그동안 시댁의 도움으로 여유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생활비조차 걱정해야 했다. 친정에서 오래 있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혼자 살 능력도 없었다. 미경이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예전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화장품을 발랐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도 없었다.
모든 게 시댁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일이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미경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친정에서도 눈치를 보이기 시작했고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막막했다. 시댁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웠다. 그동안 시댁에 의존해서 살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친정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불편해했다. 미경아,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시댁에서 해결할 일은 빨리 해결하고 돌아가야지. 엄마,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결혼한 딸이 친정에 이렇게 오래 있는 건 좋지 않아. 동네에서 뭐라고 할지 몰라. 미경이는 갈 곳이 없었다. 그동안 친구들과도 소원해진 상태였고 혼자 살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미경이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봤다. 2달 만에 많이 초췌해졌다. 살도 빠지고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옷차림도 엉성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친구들과 맛집을 다니며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그 모습은 이제 먼 과거의 일 같았다. 그제서야 미경이는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이 누린 모든 것들이 시댁의 도움이었다는 것을. 화려한 옷, 비싼 화장품, 맛집에서의 식사, 여행. 모든 게 시댁의 넉넉한 경제력 덕분이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미경이는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기로 했다.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로 했다. 미경이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하나하나 되돌아봤다. 정말 잘못된 것 투성이었다. 그날 오후 미경이는 시댁으로 향했다. 마음은 무겁고 다리는 떨렸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미경이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2달 전에 나갈 때는 화가 나서 나왔는데 이제 돌아오려니 부끄러웠다. 과연 시어머니가 자신을 받아주실까? 정순이는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요즘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성우도 미경이 때문에 자주 오지 않았고 은주는 집안일을 도와주느라 바빴다. 그래도 마음은 편했다.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다. 미경이가 없으니 집안이 조용했다. 예전에는 미경이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정순이가 문을 열어보니 미경이가 서 있었다.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처럼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초라해 보였다.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져 있었다. 왜 왔어? 정순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안쓰럽기도 했다. 어머니, 미경이는 입구에서 서성거렸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정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TV를 보고 있었다. 미경이를 들여보낼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완전히 냉정할 수도 없었다. 미경이는 용기를 내어 거실로 들어갔다. 정순이가 막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순이는 놀라서 미경이를 쳐다봤다. 며느리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미경이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마음이 아팠다. 일어나. 정순이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경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진짜 눈물이었다.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후회였다. 2달 동안 혼자 지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미경이는 흐느끼며 말했다. 아플 때마다 보약 끓여주시고, 반찬 해주시고, 병원비까지 대주셨는데, 제가 그걸 다 배신했어요. 정순이는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미경이의 눈물이 진짜 같았다. 예전의 형식적인 사과와는 달랐다. 저 이제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정말로요. 미경이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쳐다봤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진짜 며느리가 되는 방법을. 미경이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 있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만이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정순이는 한참 동안 미경이를 내려다봤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진짜 후회가 담겨 있었다. 예전처럼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다.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나오는 진심 같았다. 일어나. 정순이가 다시 말했다.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미경이는 일어서지 않았다.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게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 순간 성우가 집에 들어왔다. 미경이가 친정으로 간 지 2달 만에 처음 보는 것이었다. 아내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미경아, 뭐 하는 거야? 성우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여보, 나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어. 미경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성우도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2달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자신도 많은 생각을 했다. 아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다. 성우도 옆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미경이를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저도 책임이 있어요. 정순이는 2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마음이 복잡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다.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던 것도 사실이었다. 늦었지만, 정순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미경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순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엄했다.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진심으로 가족이 되려고 노력해.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네,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미경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3 사람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다. 오랜 갈등이 드디어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정순이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따뜻함은 있었지만 경계심도 함께 있었다. 한번 깨진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웠다. 이제 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아. 정순이는 속으로 다짐했다. 용서는 했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이 강해졌다. 미경이도 완전히 달라졌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마음먹었다. 진짜 며느리가 되고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실 것이다. 그날 저녁부터 미경이는 시댁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했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다. 예전의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진짜 가족의 모습을 보이려 애썼다. 요리도 배우고 시어머니의 취향도 알아가려고 노력했다. 미경이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우기 시작했다. 직접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다. 정순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속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한 번 내린 결정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어머니,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건 천천히 생각해 볼게. 정순이의 대답은 모호했다. 미경이가 얼마나 진심인지 더 지켜봐야 해. 미경이는 더 이상 재산에 대해 묻지 않았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 진짜 가족이 되는 게 먼저였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가족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정순이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강한 어머니가 되었고, 미경이는 진심으로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며느리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깨지기 쉬운 것인지 깨달았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진실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1년 후 정순이는 상속 계획을 다시 수정했다. 미경이의 진심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비율은 아니었다. 신뢰는 회복되었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현실이었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었다.